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8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45, 장중에 살짝 버티다가 엄청나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3.47, 장중에 강보합권까지 갔다가 아주 크게 밀리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웠던 하루였어요. 해외 증시를 봐도 니케이가 1.5%, 상해가 1.58, 항생이 무려 3.4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낙폭을 키우면서 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주요 이슈를 보게 되면 환율이 가장 중요하죠. 원화의 가치가 1440원, 달러 대비해서 엄청나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있는 모습이에요. 1440원 뚫린 환율, 파운드화의 위안화, 달러를 제외하고 모든 파운드화 가치도 엄청나게 수십 년 만에 떨어졌다. 위안화 가치도 가장 큰 최근에 낙폭을 보이고 있다. 엔화 그리고 모든 국제결제통화, 신흥국 통화, 달러를 제외한 모든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년 2개월 만에 2160대. 이미 코스피도 PER,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 수익 비율이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거의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PER, 코스피 시가총액의 순이익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역사상 PER 밴드 또한 거의 그 가시권에 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 4% 공포의 와르르. 미 국채금리가 4%라는 거는요. 연준이 11월 FOMC에서 즉 0.75%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부분을 프라이싱,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환율이 1443원 다시 한번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1300원대에서 쉬지 않고 거의 미친 듯이 달려나가고 있어요. 이 큰 그림이 슈팅이 나오고 있고요. 달러의 가격도 114.04. 자, 이 부분도 엄청난 슈팅. 그리고 10년의 그림을 보게 되면 더 큰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가는 80달러 아래에서 기고 있지만 얘가 조금 더 떨어져야 되겠죠? 60달러, 7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는 소식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준점인가 시장을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가 잡혀야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고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어야 바로 미 국채금리 10년물이 4%에 육박하고 있죠. 장중에 10년물 한번 볼게요. 장중에 4%가 넘어갔어요. 그렇기에 시장을 크게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는 부분이다. 미 국채 10년물이 시장금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얘가 현재 다음번 FOMC 0.75를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국채금리 2년물은 4%가 넘어갔어요. 10년물이 4%라는 거는요. 반대편에 있는 실물 경제하고 대출금리가 지금 국채금리가 4%라는 건 대출금리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가계와 기업들에게 실제 대출에 그른 대출금리는 감당이 안 될 정도이다. 그러니 실물 경제와 증시와 금융시장과 자금줄이 씨가 말라 있겠죠.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흔들거리고 있다. 미국 증시가 흔들거리고 있다. 전 세계 증시가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스닥 기준으로 아직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엄청난 지표상으로 공포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변동 속에 크게 흔들거릴 때가 있겠죠. 그쵸?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점 대비 36%에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걸 돌리는 부분은 뭐다?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에 대한 부분은 원유,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국 상하이 봉쇄 또는 중국에 대한 이제 락다운이 완전히 해제가 되면서 공장이 가동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동안 병목 현상으로 막혀 있었던 부분이 뚫려 나갈 수가 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S&P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쌍 저점을 살짝 얘는 이탈했어요. 거의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긴 합니다. 살짝 이탈하긴 했고요. 다우는 이미 살짝 이탈했죠. 얘는 이탈을 했고 요 부분에 지지도 이탈을 했어요. 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니케이는 그나마 선방이었는데 니케이도 밀리고 있습니다. 3바닥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상해를 볼게요. 상해 또한 밀렸는데 얘 또한 자, 전세계 증시가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주봉인데 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유로스톡스는 지금 매가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를 한번 보시죠. 이제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계 증시에서 매가리가 없는 차트 중에 하나이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원달러 환율의 약세, 원달러 환율이 돌아잡히지 않는 이상 시장에 대한 상승은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외국인의 수급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바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의 수급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환율이 첫 번째로 안정화가 돼야 국내 증시가 돌아나가는 부분이에요. 자, 보이시죠? 코스피 얘도 지금 슈팅이 아래쪽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붕 공간이 비었죠? 그리고 엄청나게 하락이 나와서 여기 있어요. 낙폭이 진짜 큽니다. 그쵸? 얘도 이제 반등 나올 때가 돼가요. 환율이 엄청나게 튀었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하는 언더슈팅이 반대로 보면은 위에 슈팅 나온 거랑 똑같거든요. 환율이 아래쪽으로 언더슈팅 나온 만큼 주가가 언더슈팅 나온 만큼 환율이 위쪽으로 튀었거든요. 그리고 얘는 주봉이기 때문에 더 크게 잘 보이는 거죠. 그쵸? 얘가 돌아 나올 기점이 저는 오리라 봐요. 이렇게 크게 흔들거리면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극단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반대로 뒤집어지는 현상이 시차를 두고 그동안에 반드시 와왔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봐도 확대를 좀 해보면요. 자, 보자고요. 공간이 많이 비었죠. 갭에 공간이 떠 있습니다. 자, 코스피도 시장에 대한 하락을 안정화시킬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먼저 셀트리온 이전에 매크로가 먼저 안정화가 돼야 돼요. 삼성전자, 자, 얘도 땅굴 파고 있죠. 그쵸? 증시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신저가 종목들이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아래로 지금 계속해서 갭을 띄우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과 삼성전자의 주가, 삼성전자의 주가는 뭐가 좌우한다? 디램 가격이 좌우합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에서 모바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그 중에 반도체가 50% 이상이에요. 그리고 모바일이 조금 더 있고요. 반도체가 한 50, 60, 그 다음 모바일이 한 20, 30, 나머지 디스플레이 가전이 0.5, 0.5, 10이에요. 합쳐봐야. 많이 나올 때 1.5, 20% 비중이 안 되고, 반도체와 모바일, 그중 최근에 반도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졌죠. 그래서 디램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대한민국 증시의 향방을 가능하는 매크로의 중심입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크게 흔들거리고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코스피의 수급도 한번 보고 가시죠.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 1488억 원. 그래도 환율이 미친듯이 뛰는 거 대비해서 자, 몇 천억씩 막 7천억, 8천억 조 단위로 나가진 않아요. 한 달 기준 1조 8천억이에요. 얘가 많이 나갈 땐 하루에 1조도 나갑니다. 진짜 크게 흔들거리면. 그때 증시가 낙폭이 진짜 커지겠죠. 중요한 건 500억, 2천억, 34억, 2,400억, 1,500억. 아직까지 큰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아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가 돼야 외국인의 수급이 잠잠해지면서 플러스로 순매수로 돌아선다. 기간은 오늘 1,781억.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연기금이 829억, 금융투자가 428억을 매도했습니다. 그저께 6천억, 어제 3,200억. 자, 이틀 동안 1조를 담았는데요. 그냥 9,200억, 오늘 428억 매도 부분이 조금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3,236억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달 기준 4조를 개인이 다 받아냈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털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선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5.02, 거래량은 63만 주, 오늘 강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이슈가 있었죠? 배그젤마가 바로 유럽, 영국, 일본에 이어 미국까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죠. 전 세계 기득권 국가에 다 가장 큰 시장 파이별로 승인을 다 받아냈어요. 역시 셀트리온 1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해냅니다. 줄줄이 나오겠죠. 이제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레어, 악템나,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미국에 그대로 출시가 나가면서 숫자는 반드시 찍을 수밖에 없다. 오늘 시장이 크게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상승폭이 더 컸었죠. 시장이 밀리면서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을 했지만 이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바닥권을 시장이 더 크게만 저점을 깨나가면서 계속해서 환율이 급등 나면서 더 빠그러지지 않으면 셀트리온도 잘 버텨나가겠죠. 자,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자, 그리고 오늘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6.76, 거래량은 75만 주, 오늘 0.31 강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8.84, 거래량은 14만 2천 주,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기준 오늘 호가창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어디서 왔다 갔다 했나? 똑같죠. 신한 왔다 갔다 했고요. 하나 왔다 갔다 하죠. 하나 들어왔고 한국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외국계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외국계는 JP모건이
자, 매수로 들어왔는데 이 물량을 가지고 내일 또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얘는 잔챙이입니다. 진짜 찐 남아있는 건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 얘는 계속 왔다 갔다, 신한도 왔다 갔다, 기타 창구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을, 그리고 수급을, 개인의 수급을, 지들 수급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을 마사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3만주, 기간 23,000주가 들어왔어요. 연기금은 3,200주, 어제 12,000주에 이어서 양 이틀간 15,000주, 매도 물량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다. 사모펀드가 10,000주를 매도했고요. 나머지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 다 들어왔다. 자, 한 달 기준 외국인은 55만주, 기간은 10만주를 매도했지만 기간 10만주 매도의 중심은 연기금 4만주와 사모펀드가 4만주씩 담당을 해왔다. 연기금은 큰 그림에서 6개월, 8개월의 그림을 보게 되면 큰 그림의 매수를 100만주 이상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물량 중에 꼴랑 4만주가 최근 한 달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개인의 물량 한 달 기준 44만 4천주. 아직까지도 개인은 매도의 부름이고요.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바닥권에서 그들끼리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모아가고 있다. 실적의 상승이 찍힐 건 그들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싸져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가격은 싸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고점을 뚫고 갈 수 있느냐. 내가 사고 40에서 60에서 빠졌지만 40에서 60에서 내가 저축할 때마다 빠지더라도 정고점이 2배, 3배, 4배, 40만원, 50만원, 60만원 열려있다면 빠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하다. 회사 펀더멘탈에 가치가 이상이 없다면 매크로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은 진짜 담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쌍끌이 매수. 그래서 외국인 8,367주. 자, 이 정도면 거의 관망세고요. 어쨌든 들어왔다. 기간은 53,000주. 그 중에 금융투자가 58,000주 대부분을 담당했고요. 연기금은 47,000주. 한 달 기준 12만 5천주를 매도했지만 중요한 건 큰 그림에서 헬스케어 또한 연기금이 계속해서 크게 담아내었다. 사모펀드가 오늘 18,000주. 보험 투신이 21,000주, 보험이 2,600주. 한 달 기준 약 90만 주가 개인과 외국인으로 50만 주, 기간으로 약 40만 주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스케어가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한 달 기준으로 그렇고요. 크게 보더라도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기간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의 중심은 바로 연기금이다. 그 부분은 바뀐 게 없습니다. 전혀.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 255만 7천주. 거의 비슷하고요. 약간 몇백 주 늘었어요. 거의 유사한 흐름입니다. 공매도 누적 잔고는 살짝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오늘 다시 한번 9조 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미국 승인 셀트리온 강세. 셀트리온 항암제 미국 FDA 판매 허가 획득. 유럽, 영국, 일본에 이어 미국까지 자, 단기적으로 쭉 계속 받아왔습니다. 허가를 오늘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인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가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9조 원 규모 바이오시밀러 미국 승인. 올 하반기부터 글로벌 순차 출시한다. 자,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베그젤마는 진짜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 파이 싸움을 선점하겠다 선포를 했었죠. 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FDA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고요. 아바스틴 개발사인 제넨텍과 베그젤마의 세계 판매를 위한 특허 합의를 마쳤다. 지난달부터 유럽, 영국, 일본, 오늘 미국까지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베그젤마의 원가 경쟁력, 다시 한번 원가 경쟁력, 수율과 그리고 직판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셀트리온 그룹의 모토이죠. 원가 경쟁력,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바로 항체를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바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바로 그 셀트리온입니다. 이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안착시킬 것. 현재 개발 중인 다른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임상 및 허가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자, 셀트리온의 베그젤마가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항체 기술력에 대한 견해. 자, 우리 주주님, 일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참고만 해서 요점만 좀 볼게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주력인 셀트리온의 기술력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체 기술력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FDA 승인된 베그젤마의 원양인 베바시주마브의 강력한 인자인 VEGF 항체에 결합해 암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 부착하지 못하도록 저해하는 약물입니다. 자, 항체가 뭐죠?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많아도 병이죠. 잘못하게 되면 자가 면역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이 되고 루마티스가 되고 알러지가 되고 천식이 되고 그러는 거죠. 이걸 바로 블로킹해서 막아버리는 게 항체이죠. 부착하지 못하도록 노킹해서 막아버려서 저해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생 혈관 생성에 억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 항체가. 자, 그래서 많은 셀트리온 투자자님께서 혈관 내피 성장인자 저해 항체까지 성공적으로 엔지니어링하는 셀트리온의 기술력을 느껴보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까지 항체의 기술력이 발전을 해왔다. 인체 내 혈관 내피 성장인자까지 타켓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기술이며 소수 글로벌 제약사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로 그걸 우리 셀트리온이 해낸 것입니다.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인 항체 치료제는 앞으로 수많은 기술이 누적되며 계속 파생되어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그젤마 FDA 승인이 암시하는 것은 머지않아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일리아, 그쵸? 아일리아뿐만 아니라 스텔라라, 이거 하나하나가 매출액 10조가 넘어가는 전세계, 그리고 15조가 넘어가는 이 제품들이 10가지가 넘어간다. 근데 우리가 셀트리온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큰 그림에서 연예인 걱정이다. 주가만 지금 못 가고 있다.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기준점에 고속열차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미친듯이 달려나간다. 이를 항원 기준으로 크게 나눠보면 면역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 관여하는 단백질 항원을 표적으로 하거나 암세포 표면에 발행하는 표지인자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로 바뀌어집니다. 면역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 관여하는 대표적 단백질 항원에는 TNF-알파, 인터페론, 인터루킨 같은 사이토카인이 있고요. 암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표지인자에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중 하나인 HER2, 그리고 BEGF, B세포 표면에 항원 또는 B세포 표면에 제시되는 단백질은 CD20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분류에서 셀트리온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신다면 TNF-알파, 그리고 인터루킨, 이 부분에 대한 억제제, 그리고 암세포 표지인자의 HER2, CD20 타켓 투르시마, 그리고 베그젤마, 아일리아 쭉쭉쭉 위와 같이 사이토카인 타켓토 TNF-알파에서 인터루킨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단백질 항원이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어려운 암세포 표지인자 타켓 기술도 점점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키메라 항체, 인간화 항체, 인간항체 제조합 기술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항체 절평 기술 확보로 제조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ADC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 및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같은 면역 접합제 기술력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의 라이센스 아웃처럼 메가코 끝나는 것이 아닌 세계 최고의 원천 항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마땅할 것이며 계속 그 가치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주가가 폭락하여 그 가치는 빗발했겠지만 언제고 그 가치가 빛날 때가 분명 오리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만 보일 뿐입니다. 말이 되새겨지는 때인 듯합니다. 너무 빛만 바라보면 눈이 부셔 제대로 보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 밝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제 스스로도 빛과 그림자의 중간에 서서 냉철히 가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 투자자님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자, 좋은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우리의 펀더멘털의 값어치는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고 있고 그 물질을 그거를 결과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은 매크로가 흔들거리면서 가격이 빠져있는 부분이다. 이제 결과물이 만들어져 왔다면 주가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결과물이 나온데도. 그러면 매크로가 지나가면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오겠죠. 여기에 숫자가 더해진다면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숫자 성장 기반 위에 3사 합병이 나온다면 정고점 돌파가 나면서 나머지 셀트리온의 공매도 대량 잔고가 떠나가리라 생각합니다. 10년 전쟁이 끝나는 거죠. 자, 큰 그림에서 우리의